자, 아까 전에 이제 그 나경원 의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눈에 띄는 게 네.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많은 이제 좀 조롱거리가 됐죠. 이번에 뭐 납비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정희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지금 별명이 다 나름통? 붙었는데 나름통도 있죠, 그렇죠. 근데 눈에 띄는 게 나경원 의원이 네. 이중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거죠? 하나 같은 경우는 아. 자기가 사용했던 사무실을 한덕수 지금 이제 총리 쪽으로 넘겨준다고 하고요. 네네.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양면적인 게 아니라 김문수 지지가 곧 한덕수 지지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김문수를 보면 한덕수가 보인다 하잖아요. 아. 이 사람들 눈에는. 네네. 그리고 김문수를 찍으면 한덕수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나경원 후보가 바로 지지 선언을 안 했다는 거. 지금 저기 뭐야 2차 경선에서 떨어진 1차 경선에서 떨어진 지 꽤 됐잖아요. 꽤 됐죠. 근데 가만히 잠수하고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이 2차 경선이 끝나자마자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건 어쨌든 김문수만이 아니라 홍준표든 김문수든 되면 바로 지지 선언해 갖고 한덕수로 몰아붙이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애당초 김문수건 아니면 뭐 홍준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머릿속에는 한덕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지금 김문수 지지 선언이라는 건 어쨌든 때를 기다려서 네. 될 사람 어느 쪽이 되느냐 한동훈의 상대가 누구냐 그 사람은 그냥 지지 선언을 하겠다라는 어떤 플랜이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를 지원했다가 갑자기 또 김문수가 됐는데 김문수를 또 지지하는 건 좀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모양새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김문수 지지를 하고 사무실은 이제 한덕수한테 물려주는 걸로 해서 내 뜻은 뭔지 알지? 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야, 그러면 나경원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지 당권을 친윤이 다시 가져가고 네. 그 친윤들의 당권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국회의원 더 하지. 네. 이 생각밖에 지금 없고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이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옛날에 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 당시에 왜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때 총선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 옥새 들고 나르샤가 왜 터졌냐면 당시 그러니까 그 영남 자민련 소리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랑은 전혀 수도권 떨어져도 상관없어. 다른 데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우린 영남만 지키면 돼. 이 분위기였어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공천이. 네. 그래갖고 공천 파동이 있고 막 이러는 어떤 와중에서 저도 그때 이제 현장 기자였는데 그 친박 핵심과 사석에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러면 선거 망칩니다. 선거 수도권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십니까? 했더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린 30명만 있으면 돼. 나중에 이 선거 끝나고 대통령 내려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전 대통령 옹호하는 30명만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못 건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걸 그 정신에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30명의 친윤만 있으면은 괜찮다 이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든 뭐 100명이든 뭐 네네. 몇 명 더 저쪽으로 가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 진짜 찐 윤만 있으면 윤과 김 여사를 지켜낼 수 있다.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 이재명 하는 거 봐라. 야, 이거 완전히 그러면 거의 뭐 개딸인데요. 거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 수준 자체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데 아예 그러면은 국민들이나 선거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예 없네요.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네.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말아야죠. 어.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야죠. 근데 문제가 자기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대놓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의 수가 무슨 이렇게 막 좀 정교하게 무슨 뭐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네.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교묘하게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네. 티가 너무 나거든요. 그렇죠. 아니 김문수 후보를 보면 네네.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데 네네. 이런
저기 뭐야 큰 선거를 치르는데 네네. 최소한 국민들에게 또는 유권자에게 나는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되려고 한다. 그리고 뭐 어떤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이 최소한의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눈에 넣을 하냐면 거야. 저기 저희 않아요. 캠프의 몇몇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해줬으면 그걸 공부는 해와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공부도 안 해오고 다 해왔어요. 홍준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병태 교수 이병태 유명해졌어요. 교수. 네. 이병태 교수. 홍준표의 네. 뭐 어떤 정말 책사였습니까? 책사였나 네. 봅니다. 네. 이병태 교수가 그럼 이병태 교수가 후보되지 왜 홍준표가 그러니까요.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뭐 김문수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온 이유가 뭘까? 아니 나는 허상입니다. 제 뒤에 한덕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 분위기잖아요. 이런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한다면 이거는 그냥 사표인 겁니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한테 주는 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덕수 대행은 경선 과정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42.195km를 정말 고비를 다 넘기고 뛰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한 후보가 한 40km 다 지나서 2.19km 남았습니다. 그리고 뛰고 있는데 그 어느 선이 딱 보이는데 거기에 택시 타고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한동훈 후보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다면 이게 부정 지금 마라톤입니까? 그러니까요. 완전 부정 마라톤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수능 시험도 보지 않고 면접 보고 대학 가는 거랑 똑같다. 네네. 원래 수능과 면접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를 제끼고 그냥 면접만 보고 들어가는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이런 식의 지금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인데 네. 이 해당 행위를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주도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도대체 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자, 대통령 선거의 경선 과정에서의 당 대표는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선 과정을 지켜내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든 당 대표든 간에 그들의 권한은 언제 끝난다?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그들의 권한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딱 된 순간 그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당을 전부 다 사실 대통령 후보로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후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당 대표 지도부가 갑자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당무가 당 대표도 되고 뭐 지도부를 다 꾸려나가는 걸 후보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5월 4일인가요 발표가? 5월 3일인가 발표가 되죠? 이번 주 토요일이요.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언제죠?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네요. 3일. 네. 5월 3일 날까지가 쌍권의 권한이 지속되는 순간이고요. 5월 네네. 4일부터는 대통령 후보, 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무를 전부 다 쥐고 흔듭니다. 당원이 그러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일화가 되든 네. 뭐 하든 그 사람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주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단일화를 할지 말지도 대통령 후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노무현 그거는, 네. 후보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래 단일하겠어 하고 정면 돌파를 하잖아요. 정몽준하고 그때 누가 결정을 하죠? 노무현이 결정한 거예요. 그럼요. 난 이 당에 떳떳하게 전당대회를 거쳐서 지금 탄생한 후보인데 왜 감나라 배나라 해? 그럼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지금 뭐 이재명이 독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붐업이 안 되고 붐업이 안 되는 건 자기들 때문이지 뭐 한덕수 얘기가 계속 하는데 붐업이 될 리가 있나? 그럼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이 정당에 한 5억의 역사를 하나 쓰는 것이다. 왜 지금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결과가 나오면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단일하고 그러면 앞으로 경선 참여 안 해요. 그러면 왜 이래가지고 40km 를 뭘 왜 합니까? 같이 그렇죠. 뛰어?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냥 나중에 합치면 되는데. 40km 안 뛰고 택시 타고 40km 쭉 달려갖고 거기서 40km 선에서만 다 옹기종기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야, 한덕수도 그때 저기 끝까지 그냥 안 하다가 끝에 뛰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거를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한동훈 후보로 결선이 끝이 나서 한동훈이 중심이 된 당, 한동훈이 당권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구태의원 그 자체인 이제 오래된 그런 정치인들을 다 쳐내고 세대 교체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는 너무 저희가 총선을 하기 전부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같은 이게 뭐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쉴드를 쳐주고 싶어도 도저히 쉴드가 안 되는 아까 뭐 네. 이종섭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보고 있으면은 세대 교체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또 나경원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